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권 차연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6단원, 새로운 단원, 직선과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이건 이미 고1 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직선과 원의 벡터 방정식.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벡터를 활용해서 우리 4, 5단원에 배웠던 벡터의 뭐 덧셈, 뺄셈, 실수배, 내적 등등등을 이용해서 이제 원이나 직선과 같은 고1 과정에 배웠던 굉장히 평범한 도형이죠. 뭐 난해한 도형이 아닙니다. 그 평범한 도형을 이제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벡터식이 포함된 도형의 방정식을 표현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자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요 단원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새로운 벡터 이론을 배운다 이런 게 아니야. 기존에 배웠던 내용의 재탕입니다. 그대로 반복되는 거야. 다만 이런 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직선을 배웠습니까? 배웠습니다. 뭐 y는 뭐 ax 더하기 b라고 쓰기도 하고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런 어떤 직선을 배웠단 말이야. 직선. 그리고 원도 배웠습니까? 원도 배웠죠. x-a제곱 더하기 y-b제곱 이퀄 r제곱. 그 원도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또 마찬가지로 도형의 방정식으로 배우는 것도 배웠어요. 이미 고1 때 끝났습니다. 수학 상편이냐 하편이냐 하여튼 수학에서 끝났어요. 고1 수학에서. 그래서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벡터 연산도 앞에 정석교재 기준으로 4, 5단원에서 벡터의 정의, 크기, 역벡터, 덧셈, 뺄셈, 실수배, 내적, 위치 벡터, 성분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것도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하나로 합해서 이제 벡터식을 활용해서 직선이나 원을 표현하고 거꾸로 벡터로 표현된 어떤 표현이 있는데 그 식이 있는데 그 식을 해석해서 이거는 직선이구나, 이거는 원이구나, 그래서 뭐 원의 반지름이 얼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과정들을 하는 겁니다. 볼륨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초반에 어색하니까 특히나 원은 좀 할만한데요. 직선을 처음 공부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굉장히 어색한데 뭐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고1 과정에 배웠던 것처럼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을 풀어도 이 벡터로 표현된 모든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 벡터를 활용해서 표현했을 때 굉장히 쉽게 되는 파트가 있고요. 또 이런 걸 고1 과정에 배웠던 내용들을 이용해서 구하면 굉장히 좀 계산이 복잡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 벡터식을 통해서 쓰면서 의미가 있고요.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있죠. 왜 이걸 배우느냐? 사실은 이제 뭐 엄밀히 말하면 교육 과정은 아닌데 이게 사실은 이게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벡터로 한번 직선을 표현해서 이게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은 3차원 공간상에서 직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이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간 직선이 있습니다. 3차원 공간상에서. 근데 그 3차원 공간상에 뻗어나가는 직선을 도형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2차원상의 직선은요, 기울기나 y절편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3차원 공간상에서는 기울기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표현하는 과정이 벡터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게 거의 뭐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배우는 더 큰 의미는요, 2차원상의 직선은 그냥 뭐 직선의 방정식을 고1 과정에 배우는 걸로 하나 벡터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3차원, 뭐 n차원, 이런 것들로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 벡터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알면은 뭐 좀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작업 하느냐? 직선의 방정식을 오늘 할 건데 그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실제로 답입니다. 벡터 P는 벡터 A 더하기 T 벡터 D. 근데 이런 게 이제 어색할 거야, 처음 공부하면은. 그 다음에 또 뭐 L분의 X 빼기 X1, N분의 Y 빼기 이거 되게 어색할 겁니다.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선생님도 학창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하면서 이런 거 처음 나올 때는 되게 막 뜨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건 좀 조그맣게 연습장에 필기하면서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직선을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직선을 정의하는 과정에 고1 과정에서는 뭐 기울기나 지나는 한 점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직선이 지난 한 점. 그 점을 우리가 이제 A라고 놓고요. X1, Y1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한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벡터가 있습니다. 이걸 벡터 U라고 쓰시고요. 성분은 A, B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뭐 하려고 하냐면은 직선을 이렇게 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울기로 정의하지 않고 한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요 벡터의 평행한 직선 하면은 그 직선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생긴 벡터의 평행한 직선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이 점 지나는 직선은 딱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선을 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와 한 점이 아니라 한 점과 그 다음에 평행한 벡터, 그 직선의 평행한 벡터로 정의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사실 뭐 2차원상에서 아까 말했지만 기울기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3차원상으로 확장이 되면은 기울기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n차원으로 확장이 되면은 기울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벡터로 표현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고요. 뭐 사실 2차원상에서도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직선 같은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죠. 이런 것들도 역시 이런 걸 통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벡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벡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어진 벡터를 통해서 여기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사용되는 게 위치 벡터 개념이 사용되는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내가 궁금한 거는 이 직선상의 한 점, 이 종점을 갖다가 x, y라고 하면은 직선상의 한 점을 종점으로 갖는 이 벡터가 궁금해요. 이걸 우리가 벡터 P라고 놓겠습니다. 위치 벡터 개념에 의해서 종점 하나가 벡터 하나를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 실제로 이제 5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종점이 결정되면 벡터 하나 결정이 되는 거예요. 화살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부터 점으로 연산을 할 건데 그 점 자체가 벡터 하나라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벡터 A, 이렇게 생긴 이 벡터 OA는 선생님 벡터 A라고 쓰겠습니다. 벡터, 그러니까 벡터 A랑 벡터 P랑 벡터 U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현재 지금 이거예요. 이 직선은 이 벡터 A라고 하는 것의 종점을 지나고 벡터 U의 평행한 직선인 겁니다. 무슨 관계가 성립하느냐라고 하면은 P가 이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게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항상 A하고 P를 연결한 이 벡터는요. A하고 P를 연결한 벡터는 반드시 직선상에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 U하고 평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은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를 한 값이 언제나 벡터 U하고 평행하다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벡터 방정식이고요. 평행하다고 하면 제일 먼저 쓰는 식이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는 벡터 U의 실수배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벡터 P는 어떻게 쓰느냐? 내가 지난 한 점을 나타내는 벡터 A 더하기 T 벡터 U라고 쓰는 게 바로 여러분 정석교재에 나와 있는 벡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벡터 P는 벡터 A 더하기 T 벡터, 뭐 U가 아니라 벡터 D라고 나왔는데 똑같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요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요 상황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 그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니, 왜? 그건 직선의 방정이 굉장히 쉬운데, 왜 이런 험난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질문할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요렇게 정의를 해놔야지만이, 나중에 확장성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수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맛보기 정도만 하는 거죠. 뭐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아, 그렇구나. 왜 그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유용한지는 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예, 뭐 그렇구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요, 이런 식의 벡터 방정식 잘 안 씁니다. 왜냐면은 우리에게는 좌표나 성분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px, y.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기는 그냥 x, y고요. 그다음 벡터 A는 x1, y1이고 벡터 U는 a, b에다 t를 곱하게 되면은 x1 더하기 ta, y1 더하기 tb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는 x1 더하기 ta이고 뭐 y는 y1 더하기 tb이고 이해되겠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통해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x는 x1 더하기 보통 at라고 쓰니까 at라고 쓸게요. y는 y1 더하기 bt라고 쓸 수가 있고요. 나는 이걸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얻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쓰면 되느냐? 이 중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가 있고요. 쌤이 임의로 잡은 문자가 있습니다. 임의로 잡은 문자가 뭐예요? 그렇죠. 이 t라는 건 문제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t를 소거해서 식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자, a나 b가 0이 아니라고 하면은 t는 다음과 쓸 수가 있죠. a분의 x-x1 또 b분의 y-y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렇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노란색 네모박스 천적으로 외워야 되는 식이에요. 이 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방향 좀 이따 나올 텐데 이 직선의 평행한 벡터 A, B구나. 지난 한 점 x1, y1이구나. 그때 이 직선상의 임의의 점 x하고 y는 이런 관계구나. x, y거나 1차식이죠. x1, y1, a, b는 상수입니다. x1 1차식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는 벡터 u, 그러니까 직선의 평행한 요 벡터를 갖다가 한글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방향 벡터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직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직선의 방향을 나타내는 이런 벡터라고 표현을 해서 어쨌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떤 직선이 1,2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3,6이야. 5,6이야. 그럼 이 직선은 뭐냐? 5분의 6분의 1,1을 지나니까 x-x1, y-y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네, 끝났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에 벡터 방정식 배웠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1번 벡터 방정식이고 2번은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얻은 겁니다. 자, 우선은 정석 교재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필기하면서 따라왔나요? 네. 그래서 벡터 P는 벡터 A 더하기 T 벡터 U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이제 벡터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한 점을 x1, y1을 지나고 이거는 이제 약간 a, b가 아니라 l, m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방향 벡터가 l, m이 분모로 들어가고 지난 한 점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l이나 m은 0이 아니죠.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만약에 l이나 m이 0이 되면 다시 말하면 방향 벡터의 성분이 0이 되면 그러면 그런 직선은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만 0이면은 L이 0이라고 치면은 다시 따라오세요. 여기서 만약에 A가 0이라고 치면은 A가 0이 어떻게 됩니까? X는 X1이라고 하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방향 벡터의 요 A 성분이 0이 돼버리면은 X는 X1이라는 성분. 그게 뭡니까? 바로 Y축에 평행한 직선인 거죠. 그런 직선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B가 0이면은 Y는 Y1,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한 직선 같은 경우는 A나 B 중에 하나의 값이 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긴 직선도 가능해요. 근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형태는 전부 다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방향 벡터라고 합니다. 되겠니?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2번이나 3번 내용은 전부 다 그냥 이해만 하고 끝나면 충분합니다. 근데 1번은요, 아까 말했지만 외울 건 외우시고 이해할 건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고1 과정에서도 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배웠잖아. 비슷합니다. 뭐 그런 생각하면은 한 점을 지나고 또 한 점을 지나요. 이 점이 A이고 이 점이 B이고 여기가 뭐 x2, y2고 여기는 x1, y1이고 이렇게. A이고 B이고 여기서 있는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건 방향 벡터가 뭘까? 그렇죠. 방향 벡터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방향 벡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평행한지 안 나와 있지만 이게 방향 벡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뭐 벡터식으로 쓰면은 여기가 5라고 치면은 이게 벡터 B이고요. 요게 벡터 A니까 이 식은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가 방향 벡터입니다. 그럼 아까와 똑같은 식이죠. 벡터 P는 뭡니까? 지난 한 점, 뭐 벡터 A 더하기 방향 벡터가 뭡니까?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가 여기다가 실수배를 하시면 여기 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식이 뭐예요? 아까 말했지만 성분으로 표현한 도형의 방정식이야. 이런 식인데 뭡니까? 똑같죠? x 빼기 x1, y 빼기 y1이고 분모에다 방향 벡터를 쓰는 건데 방향 벡터가 뭐라고요? 네, 여기서 빼는 거니까 x2 빼기 x1, y2 빼기 y1이 방향 벡터가 됩니다. 자,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수직한 벡터.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수직한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부르거든요. 법선 벡터. 자, 이 법선 벡터가 뭐냐면은 수직한 벡터라는 뜻이에요. 수직한 벡터. 뭐 법 벡터. 영어로 퍼펜디큘러가 수직이라는 뜻인가요? 거기서 이제 법선 벡터.
수직한 벡터.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현재 지금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벡터 뭐 또 H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수직한 직선, 그러니까 특정한 한 점을 지나고, 여기 O라고 놓을까요? 특정한 한 점 A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벡터 A를 지나고, 벡터 H의 수직한, 그렇게 생긴 요 직선상의 한 점 P, 뭐 X, Y, 예, 요 벡터를 내가 벡터 P라고 하면은 이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똑같습니다. 아까는 요렇게 생긴 벡터가 항상 방향 벡터에 평행하다고 했는데 요건 이제 법선 벡터에 수직하다고 되는 거죠. 그럼 요 벡터가 뭐였습니까? 아까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A였어요. 그게 벡터 H랑 수직입니다. 그 말은 벡터 H랑 내적하면은 는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성분으로 표현하면요. 벡터 P는 x, y고 벡터 A는 x1, y1이니까 x-x1, y-y1 내적 H가 뭡니까? 여기서 이 수직한 벡터니까 뭐 여기 갖다가 A, B라고 할까요? A, B 하면 이게 0이 되는 겁니다. 이 값은 A의 내적이니까 x-x1 더하기 B의 y-y1 이퀄 0. 여기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선 벡터가 한 점이 주어져 있고 지난 한 점이 주어져 있고 법선 벡터가 주어질 때 그때 요 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론 끝. 한 15분 정도 이론 설명했는데 이게 처음 공부하면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아니 직선을 굉장히 평범한 도형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라고 느낌이 들어서 공부하다 보면 약간 이제 정석적으로 지금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고1 때 배웠던 것처럼 타성에 저자고 푸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나중에 이제 분명히 또 크나큰 시련을 언젠가 겪게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처음 공부할 때 이런 방법으로 공부하는 거 이건 교육과정상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반드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필수예지 6-1번부터 직선은 좀 복잡한데 원은 또 좀 쉬워요. 직선은 이제 좀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이후에 삼각형 ABC와 두 점 PQ가 있다. 위치 벡터가 이렇게 표현됐을 때 점 C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A, B인 직선 위로 움직일 때 P 자체를 벡터 방정식 표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림 그릴 필요도 없고요. 그냥 방향 벡터가 벡터 AB란 말은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C라고 하는 건 벡터 C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C란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이것인 거니까 벡터 P는 벡터 C 더하기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가 방향 벡터 여기다 실수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증명 다 했기 때문에 뭐 굳이 또 보일 필요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Q가 점 C를 지나고 법선 벡터가 이것인 직선 위를 움직일 때 Q의 자치. 그러니까 벡터 AB가 이제 이게 방향 벡터가 아니라 법선 벡터야. 그러니까 벡터 AB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 수직한 직선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직한 직선상의 한 점을 갖다가 Q, 뭐 Q라고 놓게 되면은 이런 벡터 Q라고 놓게 되면은 또 지나는 한 점이 문제에서 C라는 점을 지나는 거예요. 벡터 C를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가는 벡터가 뭡니까? 벡터 Q 마이너스 벡터 C가 되는 거지. 이게 요 벡터랑 언제나 수직입니다. 이 벡터는 다시 말하면 벡터 AB랑 수직입니다. 이게 벡터 AB랑 수직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벡터 AB랑 내적하면 0이니까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랑 내적하면 는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 그러니까 이제 벡터 방정식 어색하니까 이거 훈련시키는 문제예요. 그냥 거꾸로 방금 했던 쌤과 이론을 잘 따라온 학생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처음 공부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훈련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 직선이 x는 이런 식으로 y는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네. 그치?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성분을 표현하다 보면 항상 는 t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아까 식을 증명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식은 뭐 t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t는 뭐 넘기고 나누시면은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2. 또 는 t 넘기면은 뭐 2분의 y 플러스 1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인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여러분, 나는 필요하면은
이렇게 생긴 식을 가지고 는티, 숨어있는 는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연습하셔야 됩니다. 말 나온 김에 할까요? 이렇게 생긴 직선 마이너스 1분의 x 빼기 2분의 y 플러스 1은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1,2이고 지나는 한 점이 2,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이거를 직선상의 한 점 x, y를 매개 변수로 표현하시면 이런 식은 는t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넘기고 넘기시면 이 값은 마이너스 t 플러스 2, 넘기시면 이 값은 2t 마이너스 1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직선상의 임의의 점을 t라는 식으로 표현해서 이걸로 푸는 게 편리한 문제가 있고요. 이렇게 식으로 푸는 게 편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1번. 점 A를 지나고 직선 L에 평행한. 직선 L에 평행한 말은 얘랑 방향 벡터가 똑같다는 뜻이죠.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1,2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2가 방향 벡터이고 지나는 점 마이너스 1,1이니까 x 플러스 2에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이거를 지나고 L의 수직인. 그럼 똑같죠. 아까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x 플러스 2하고 y 마이너스 1인데 수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2랑 내적하면 0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여기다가는 2 더하면은 0. 네, 여기 답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직선 L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럼 직선 L이 X축과 만난단 말은 이 Y 값이 는 0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점 뭡니까? Y는 0이고요. T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대입하면 이 값은 2분의 3. 2분의 3, 0인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2라고 마이너스 2,2라고 2분의 3, 0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y 마이너스 0은 기울기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7분의 1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분의 3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건 지금 뭐냐면 기울기하고 한 점을 놓고 한 거야.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게 좀 어색한 학생들은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점을 지나는 거니까 방향 벡터가 뭐니? 여기서 빼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7, 1. 이게 방향 벡터야. 근데 어차피 방향 벡터는 b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7,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7, 여기는 2, 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1. 이렇게. 여기서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니? 네, 좋아요. 푸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좌표 평면의 직선 L이 있습니다. 이런 걸 풀 때 이제 굉장히 이런 벡터로 표현한 직선의 방정식이 유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직선이 하나가 있어요. 뭐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직선 하나가 있습니다. 네. 기울기가 음수로 봐야 되나요? 잠깐만요. 뭐 이런 직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A란 점이 있어요. A란 점이 6,1이 있습니다. 여기 직선 L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 A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벡터 AH를 구하세요 이런 뜻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구하려면은 A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H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직선이 하나가 있고 직선 밖에 한 점 있을 때 거기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H의 성분이 뭐가 됩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고1 과정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뭐 구하려면 이제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수직한 길고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많이 구한 다음에 연립해가지고 뭐 구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요. 근데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방법이 있죠. 이런 직선상의 임의의 점을 매개 변수로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배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는 거. 이 별표 치는 거는 2단원의 직선의 방정식에서 핵심이 되는 계산 테크닉입니다. 바로 직선상의 임의의 점을 매개 변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는t라고 넣는 거야. 는t라고. 그러면 x, y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요. 이게 넘기시면은 x 자리에는 t 플러스 2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y 자리는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1. 그러니까 앞서 마이너스 2분의 y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1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t 값에 따라서 이 점일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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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알 수가 없어. t 값에 따라서 어떤 점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 거야. t 값에 따라서.
그랬을 때 어느 순간이 궁금한 거야? 바로 이 점하고 요 직선상의 한 점을 연결했을 때 그때 이게 요 직선하고 수직인 순간이 궁금한 겁니다. 근데 수직인 순간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때 요 직선의 방향 벡터가 뭐냐면은요. 1,-2가 바로 방향 벡터입니다. 1,-2.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생긴 노란색 벡터와 1,-2는 내적하게 되면 0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수직한 순간인 거죠. 이거를 식으로 세우는 겁니다. 뭐 어떻게 세우느냐? 이 직선상의 임의의 점은 이런 걸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A라는 점은 6,1이니까 여기서 이걸 빼고 나면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t-5, 여기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2t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벡터가 뭐냐면요. 이 노란색 벡터들인 거예요. 이 벡터들. 이런 벡터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1,-2가 내적하게 되면 는영이 되면 문제 조건 만족하는 거죠. 좀 어색합니까? 연습해야 돼요. 가장 어색한 파트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하면은 t-5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4t가 되고요. 는영이 되니까 t 값이 1이 됩니다. t가 1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아, 이게 수직한 순간에 t가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때 이 t가 1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값이 x, y가 2,-1. 이 점의 좌표가 지금 2,-1이라는 뜻인 거죠. 따라서 벡터 AH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 빼기 처만 마이너스 4,-2가 답변이겠습니다. 뭐 이거 사실 푸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니에요. 고1 과정에도 아까 풀었어요.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 된 거 구하는 연립해서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구하는 과정보다 이렇게 푸는 게 사실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성분을 구할 때는. 자, 배우세요. 그대로 쌤이 푼 대로 푸십시오. 매개 변수 는 t라고 놓고 그 다음에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내적인 영역에서 문제를 푸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점 B를 지나고 법선 벡터가 이것인 직선과 이것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얘를 지나 이 B라는 점 지나 법선 벡터 이것인 직선. 그러니까 직선 M 뭐 그냥 바로 쓸까요? 직선 M 뭡니까? x-의 마이너스 1, y-의 3, 3,4에서 3 곱하고 여기다가는 4 곱해서 는영 쓰시면 이게 직선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이 직선 M의 교점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니까 사실은 뭐 소고법에서 풀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이 가능해요. 요거를 만족하는 직선상의 임의의 점은 아까 말했지만 t 플러스 1, 마이너스 2t 플러스 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표현되는 모든 점은 요 식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거는 이 점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x, y에다가.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저게 t 플러스 4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t 플러스 2가 되고 3t 플러스 6이 되고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가 되므로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8이 되고 는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넘어가니까 t는 마이너스 5분의 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면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5분의 1을 집어넣으면 정답은 5분의 3, 5분의 9. 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여기 내가 얻고 싶은 교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막 연립해서 소거하고 이런 행위를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매개 변수 표현해서 대입만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거지. 고1 과정의 직선을 구하는 과정이 사실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 사실은. 그래서 뭐 꼭 선생님처럼 푸는 게 유일한 답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어쨌든 전부 다 익혀두시기 바라고. 자, 알겠습니까? 지금 하는 거.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4번까지 할게요. 자, 이번에는 다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십시오. 자, 뭐 이런 직선이 하나 있어요. 뭐 G1 이런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G1. 잘 몰라. G2가 또 뭐 이런 직선이 하나가 있어요. G2입니다. 그럼 질문이 G1과 G2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한번 구해봐. 이런 문제인 거잖아, 지금. 그지? 뭐 어떻게 구하느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벡터랑 요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향 벡터는 양분의 12로 나누게 되면은 4분의 x 플러스 1은 3분의 y 마이너스니까 얘가 4,3이 방향 벡터고요. 그 다음 이거는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x는 y 빼기 2분의 5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 두 개가 이루는 각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내적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죠. 자, 4,3의 크기는 5가 되고요. 요 크기는 루트 제곱하니까 루트 5가 되고요. 내적하게 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구하면 이 값은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가 됩니다. 뭔가 이상하지? 만족하는 예각을 구하는 건데 갑자기 코사인 값이 음수란 말은 둔각이 나온 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봤더니 요것도 요 직선의 방향 벡터지만 이것도 이 직선의 방향 벡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 벡터가 뭐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다 보면은 이런 벡터하고 요런 벡터가 이루는 각에서 다시 말하면 요 각을 내가 실수로 구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 각은요.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구해서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를 구하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가 원하는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와 코사인 세타 사이 관계는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얘를 구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얘를 구해버렸기 때문에 부호만 반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아니라 정답은 5분의 루트 5가 답이 되는 거죠. 예각이 되면 무조건 답이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교훈.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에는 뭐 탄젠트, 덧셈정 이런 걸로 구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직선의 방향 벡터 이루는 각으로 구하면 됩니다. 끝. 알겠죠? 자, 6-5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고 미리 한번 문제 읽어보고 오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남아있는 원의 벡터 방정식은요, 직선 지금 했던 것처럼 막 충격적이지 않아요. 예, 더 할만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6단원 이론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